국내 최초 스트리형 쇼핑몰 라페스타. 한때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이 거리에 지금은 까마귀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초 대규모 입주가 이뤄졌던 일산. 당시 2030 세대는 이제 5, 60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뒤를 잇는 젊은 세대 유입이 끊기며 세대 교체가 멈췄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첫 희생양은 상권입니다. 이 라페스타 여기 초입이잖아. 들어가는 초입 좋잖아. 그래도 한때 상사들이 원래 이게 1억에 580만 원이었었거든요. 6천에 400만 원 해도 안 나가. 지금 일산 라페스타 먹자골목. 평일 점심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LED 광고판이 없었다면 정지화면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적막합니다. 권리금 없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횡단보도 앞 노출도가 좋은 코너 자리도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1층은 저기 다 임대문 다 붙어 있잖아. 여기도 코너짜리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아. 신사동 가로수길을 표방한 가로수길 상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7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100% 입점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버티다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여기 장사 진짜 잘 돼요라는 현수막은 임대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로수길은 분양할 때부터 2층에 공실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나마 2층이 좀 장사가 좀 됐어요. 월세가 싸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버티다가 나가겠다고 반기 됐더니 주인이 이제 저 월세 안 받을 테니까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관리만 내고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 사람도 이제 지친 거야. 거기 이제 정이 떨어진 거야, 가게. 그래가지고 그냥 딱 끝내고 나가더라고. 지난 5월에는 1층 상가가 5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 8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이 낮은 1억 4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권 침체는 일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상권이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일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불경기나 고령화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조차 어떻게 활력을 잃어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비점이 바로 분당입니다. 분당은 일산과 함께 1990년대 초반 나란히 개발된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입니다. 두 지역 모두 서울의 주거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했고 유사한 도시계획과 인구구조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속도는 분당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권의 활력은 분당이 훨씬 강력합니다. 분당은요 가보면 북적북적합니다. 서현역, 정자역, 순회역 상권 가보면 공실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가봤는데 공실 없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활력 잃은 일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 부재를 손꼽습니다. 일산은 거의 배드타운 역할, 불편한 배드타운입니다. 교통도 불편한 배드타운인데 물론 GTX가 생겨서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의 상장 기업이 188개인데 고양시는 3개입니다. 상장 기업만 그렇고요. 나머지도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분당 가보면 대기업들도 되게 많죠. 네이버, KT, 굵직굵직한 SK 하이닉스 대기업들도 있는데 일산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MBC 드라마 센터 이런 게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자리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고부가 가치 산업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 종사자도 경기도 평균을 웃돌죠. 건강보험료 순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분당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전국 3, 4위권입니다. 반면 일산 동구와 서구는 겨우 30위권을 유지하며 특히 일산 서구는 직장가입자 30위권에 이름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 차이는 소비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최고 상권인 장항 2구의 총 매출은 558억 원으로 분당 서현 1동의 698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적었습니다. 일산 동구 전체와 분당구 전체를 비교하면 매출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산 젊은 층은 인접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럼 누구를 거기에 살게 할 것 같아요? 청년층이고요. 무주택자고요. 신혼부부를 신도시에 살게 하겠죠. 그럼 앞으로 인구가 잘 안 태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데 그 희소한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신도시에 몰리겠죠. 정책을 그렇게 설계해 놨으니까요. 삼성지구, 원흥지구, 그리고 킨텍스, 이런 택지지구, 자강지구 이런 데는 누가 가겠어요? 안 그래도 고령화가 심한데 거기에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은 신도시에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 자체가 활력을 좀 잃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당보다 고양시에서 개발한 택지지구가 훨씬 많습니다. 3기 신도시 또 고양 창릉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수요 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단됐던 K컬처밸리 개발의 재개 소식은 유의미합니다. G드래곤 콜드플레이 공연이 있던 올해 초 고양 체육관 주변 편의점은 판매대 물건이 동날 정도로 호황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일산이 성장하려면 서비스 업종 증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침체에 빠진 일산 구석구석에 낙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벤트성 이슈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젊은 층이 이곳에서 벌고 이곳에서 소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도 빠르게 조성돼야 하며 경제 자유구역 추진도 가시화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고령화 도시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분당은 진화했고 일산은 멈췄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구조적 전환 없이는 일산은 영원히 사라질지 모릅니다. 심폐소생은 골든타임 안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